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지체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을 두고 흔히 칼퇴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칼퇴근 뒤엔 항상 눈치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죠. 우리나라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칼퇴근할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칼퇴근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개정안을 알아볼 텐데요. 고용정책기본법, 부담구관리기본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이 세 가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취업 청년들의 이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들 고민하고 노력들을 하고는 계신데 결과는 신통치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신규 채용 규모를 보니까 청년층의 10년 전보다 10만 명 정도가 오히려 줄었다라는 네, 맞습니다. 결과가 있고, 또 문제는 그 질에 있어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좀 걱정할 만한 수준이라는 얘기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우리 청년 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청년들의 취업 고용은 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50대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는 60대 고용률이 20대를 능가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이 선순환 경제로 갈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들이 많으세요. 뭐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2010년 이후에 정규직이 연평균 이제 한 1,800명 증가할 때 계약직의 경우에는 3,500명 증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나 현재 박근혜 정부에도 유지되고 있는 게 청년 인턴제와 같은 청년 취업은 취업인데 단기 취업만 유도하는 이런 제도들도 좀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문화가 기업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규직, 안정된 직장, 평생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일단 써보고 하여튼 어떤 고용 가족 같은 직장이 아니라 정말 도구적으로 직원들을 일을 시키는 이런 기업 문화가 확실히 개선되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미래는 없다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 불안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심화하고 있다는데 일명 칼퇴근법이라는 패키지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고요. 고용정책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각각 개정안인데 우선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여야 따질 거 없이 다 문제인식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임금 피크제 등 도입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공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과연 임금 피크제로 몇 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봤더니 정부가 한 13만 개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13만 개는 대한민국의 5인 이상 기업, 그러니까 작은 무슨 식당이라든가 이런 작은 업체까지도 전체 이런 사업장이 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최대치가 13만이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 주장은 현실성이 없고 좀 허황되다. 어떻게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임금 피크제 도입하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임금 피크제가 절대 실효 있는 대안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디서 그럼 우리는 활로를 찾아내 본 게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왜 대한민국만 이제 OECD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3명, 4명이 일해야 될 걸 한두 명이 일하다 보니까 여기에 청년 일자리가 숨어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 노동시간 단축이 그냥 말로만 될 건 아니고 어떤 법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지만이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공약은 하셨어요. 근로시간을 OECD 수준으로 점차 낮추시겠다고.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장들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주 쓸모 있는 법안들을 연구했고 그래서 나온 게 이 패키지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패키지로 내신 건데, 그럼 이 칼퇴근 법안의 근거가 되고 우리나라 1인당 근로시간이 OECD 가장 많은 순서로 2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해서 이게 어느 정도나 과한 것인지에 과한지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잡고 싶은데요. 지금 2013년 기준입니다. 네. 그때 당시 조사가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1년에 2,163시간 일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네. OECD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1,770시간이니까 1년에 400시간이나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 해법이 있다고 보는 게 전 네.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세계 1위가 지금 멕시코인 네네. 상황이고요. 참고로. 근데 한국은 요것뿐만이 아니라 통근 시간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렇죠. 출퇴근 네, 시간. 편도 58분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것도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주 특이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뭐 아마 서울이란 대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 네. 많이 반영될 것 같고요. 네. 또 수면 시간. 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도 6시간 반 정도. 네. 이것도 OECD에서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수준. 그러니까 네.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나빠지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불행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일하는 사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기 담겨 있고요. 네. 또 하나 연평균 휴가 사용 일수. 우리 연월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네. 칼퇴근도 눈치. 그러나 연월차 사용은 더 눈치죠. 그렇죠. 네. 뭐 법조문에는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생리휴가도 쓸 수 있지만 그런 거 직장에서 말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다. 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휴가 사용 일수도 6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시겠지만 유럽 국가들은 여름 휴가 이런 것들 거의 한 달 가까이도 갔다 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정말 비교하기가 어려운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면 일단 네.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할 것이고, 둘째는 우리 국민 전부가 고민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도 덩달아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기에 이 세 가지 법안 준비를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하는 절대 시간 많고 출퇴근하는데 드는 시간 많고, 또 많고. 그래서 잠 부족하고 네. 피곤하니까 일 능률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생산력 떨어지고 사기 저하되고 네. 뭐 이런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맞습니다. 것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건상 기성세대들의 정서가 좀 이런 게 네,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정말 자투리 시간도 다 그렇죠. 일을 하는 게 정 네. 미덕이고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냐 얘기를 했고, 그런 분들이 윗자리에 올라가시면 그 후배들이 뭐 휴가 쓰겠다, 가족 네. 행사에 가겠다 그러면은 정말 요새 달라졌다 그러죠. 왜들 그래서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장시간 근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네. 장시간 근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게 우리 그 기성세대를 대한민국을 다시 전쟁 이후에 다시 일으킨 분들의 노고는 정말 부정하지 않고요.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예,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그 OECD 뭐 어떤 경제 수준으로 보면 13위, 15위 네네. 권에 대국을 일어났는데 네. 아직까지 그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게 이 노동 부분이고, 네네. 전 정부가 노동개혁 하자는데 취지는 동의합니다. 근데 네. 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시하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한국은 많이 일하니까 생산성이 좋으냐? 그럼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OECD 에서 네네. 연구한 결과인데요. 지금 노동 시간이 세계 2위 수준이다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근데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9.2달러, 그러니까 네. 30달러가 안 되는데 네. 이것이 OECD의 25위 수준. 그러니까 아, 우리보다 그래요? 훨씬 노동 시간이 작은 나라들이 생산성은 오히려 높다. 높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평균이 그 OECD 평균은 1시간에 40달러 이상 생산성을 내고 그래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29.2달러인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네. 한국 노동자들이 그러면 뭐 교육 수준이라든가 능력이 모자라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거죠. 않죠. 오히려 교육 수준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한국 노동자들이 우수합니다. 학력도 높고 예. 네, 그런데도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네. 더 이상 노동집약적인 산업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부흥할 시기에 네.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통해서 일으켰다면 지금은 그렇죠. IT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당시에 중공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그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수록 능률이 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그렇지 산업 않다. 구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걸 연구해서
이제라도 지금 시대의 산업 구조에 맞는 그 노동 시간을 네. 그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히려 지금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뭐 설비 부분 아니면은 그 어떤 생산을 하는데 아니면 그 사업체를 그 운영하는데 그런 시스템의 부분을 손보아서 어떤 생산성을 늘려야 되는데 아직도 노동의 강도만 높여서 생산성을 네. 높이려는 이런 기업의 문화도 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고용정책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근로기준법 각각의 네. 개정안에 담긴 소개를 핵심 드릴까요? 내용을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가장 핵심되는 게 일단 근로기준법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입니다. 네.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몇 시에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 기록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그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 52시간으로 되어 있는 그 근로시간, 그러니까 네. 주 40시간 일하고 추가 그 1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 52시간인데요. 네. 요거를 그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업체가 너무 많고 네.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나도 일주일에 52시간은 훨씬 더 넘게 하는데. 일하는데 네. 그럼 첫째 그 연장 근로를 더 해서 52시간 넘게 일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는 받았는가. 아하. 또 연장 근로에 대해서 일은 하되 내가 받고 있는 월급에 추가한 연장 근로 수당을 더 못 받는 예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처한 네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줘서 네. 불법적인 연장 근로는 못하도록 하고 그거는 곧 추가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서서히 유도하고 물론 작은 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지키기를 통해서 네. 고용 창출을 했을 때 그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음. 그런 그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까지 네네.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포괄임금제를 제한한다 내용을 두었는데 네네. 포괄임금제 하면 좀 그 단어가 네. 생소하신 분들도 글쎄, 있을 이 부분 거예요.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포괄임금제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네. 예컨대 한 달에 한 150만 원 내가 월급 받겠다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그 대신 여기에는 뭐 일주일에 10시간이면 10시간의 연장 근로가 포함된다 뭐 이런 계약서들을 쓰는 예가 있습니다. 아. 제가 조사 연장 근로를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 월급에 포함하는데 월급에. 이런 그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그 노동자가 전체 사업장에서 한 31% 정도가 이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쓰는 업체들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연장 근로 한다는 거는 전제하지만 그거를 일한 시간을 기록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장 근로 수당을 주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보통 일주일에 한 10시간이면 10시간 연장 근로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간주를 하고 네. 그렇게 계약서를 쓰자 이런 회사들이 31%라는 건데요. 네네. 여기에서의 문제는 어떤 일하는 사람과 그 사업주의 관계에서 사업주가 9시간, 8시간 일한 직원에게 10시간 일한 만큼의 연장근로 수당을 주는 예는 너무 없다는 겁니다. 보통 10시간 그 포괄임금제로 10시간 연장 근로한다 계약을 할 때는 12시간이든 13시간이든 더 하기 마련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 노동자들의 손해가 수반이 됩니다. 말할 수 없군요. 네, 그렇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는 쓸 수 없도록 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짝이 맞죠? 출퇴근 시간 기록을 하도록 해서 기본급 플러스 연장 근로 부분은 수당을 꼭꼭 챙겨주도록. 예.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도 안 되면서 출퇴근 시간 기록하면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두 가지죠. 이제 연장 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주는 거 이상의 연장 근로는 쓰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에게 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신규 고용을 창출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근로기준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하는 장시간 근로 근로 유발 부담금 네. 요건데요. 이거는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회사들, 네. 규모가 큰 회사들에서 장시간 근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여기에 그 부담금을 준다는 건데 사업주로 하고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데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교통 부담금 이런 거 내고요. 그렇죠. 환경 부담금도 그렇죠. 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 유발한 게 무슨 잘못이야?
뭐냐면 지금 그 청년 고용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하지 않고 계속 장시간 근로를 했을 때 사회적 부담을 진다. 이런 취지로 네. 낸 법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칼퇴근법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출퇴근 시간을 의무 기록한다는 네. 것이 정확하게 추가 근로를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네. 회사가 나를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다라는 네. 좀 두려운 마음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걱정에 대해서는 저는 첫째 네. 그 이미 노동자들이 그런 취지라면 감시를 받고 있죠. 네. 출근 시간 감시 안 받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그죠? 5분, 그렇죠. 10분 늦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당하고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심할서도 쓰고 그렇죠. 그런데 예. 퇴근 시간을 감시하는 점. 내 회사가 내 출근 시간은 관심이 있지만 내 퇴근 시간을 관심 가지 않는 회사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특수한 현실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좀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회사는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만 관심 갖지 말고 이제 퇴근 시간도 회사가 관리 감독하라라는 아주 그 상식적인 요구고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는 그 상식적인 요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말씀 중에 장시간 근로 유발 부담금이라는 네. 게 어쨌든 정부나 재계에서는 그야말로 부담이 되는 그렇죠. 이야기, 특히 재계에서 싫어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청년 고용의 문제는 그 어떤 일부 청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국가의 다 문제죠. 같이 책임져야 예. 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환경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예를 드린 건데요. 네. 다른 국민들의 어떤 환경적 피해, 뭐 교통유발에 대한 피해를 줄이자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 기업도 네. 장시간 근로를 계속 시킬 때 내가 우리 기업이 청년 고용을 막고 있구나, 네. 고용 착취를 막고 있구나 이런 사회적 부담을 지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부담금 금액은 당연히 고용 창출 예산으로 쓰일 것이고 부담금 내기 싫으면 신규 채용해라.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장시간 근로를 줄여서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회사와 함께 행복하게 더불어 성장하는 네. 그리고 요새 가포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가정을 포기한 남자. 아. 우리 직장인들이 맨날 야근이고 네. 애들 얼굴 보기 힘들고 근데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마치 숙명처럼 예.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뭐 올라설 그런 시점이 있지 않은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현 정부에서도 또 재계에서 노동시간과 관련한 이제 나름의 노력, 자신들의 네. 입장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칼퇴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도입되면 기대되는 정책 효과를 뭘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네. 말씀드려도 핵심적인. 오늘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네, 일자리 창출. 지금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뭐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런 거 도입해야 되는 거 정부 여당이 얘기하지만 지금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국책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 그 몇 가지 제가 연구 자료 예, 예.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라든가 네. 한국고용정보원 이렇게 그 국책연구기관의 데이터들을 보면 임금 피크제로서 창출된 일자리는 많아야 15만 개, 17만 개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는 100만 개에서 심지어 19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이런 그 아까 제가 나열한 예.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어떤 기업이라든가 사용자들한테 부담이 되느냐. 네. 지금 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첨예한 게 이 사업주들, 네. 기업계의 어떤 그 갈등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뭐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고 노동계도 뭐 임금 피크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을 지금 져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네. 저는 사업주도 그러니까 그 기업계도 네. 이렇게 고통을 좀 분담해야지만이 네, 네. 우리 청년들에게 그 희망이 있고 청년들이 사실 살아 있어야 이게 미래의 수요가 되고 당연하죠. 그래서 기업도 네, 네. 저는 생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끝으로 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남은 임기 동안에 이제 꼭 실현하고 싶은 현안이 있으시다면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으세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 노동 문제 특히 청년 문제 네. 때문에 또 국회에 온 장본이기도 해서 네네. 사실 이 그 소위 칼퇴근법 패키지 이게 그 이번 그 정기 그 11월에 뭐 노동개혁 관련된 법안 논의할 때 꼭 조속히 통과되기를 가장 매진을 할 거고요. 예. 제가 또 이름이 장하나다 보니까 요새 장글의 누나하고 비정규직 그 염원을 담아서 그러세요. 의정 활동을 또 네네.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장글의가 정규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시나요? 안 됐죠. 네, 아시죠? 네.
장그래가 네.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게 제 남은 임기 안에 소임 네.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모시고 이른바 칼퇴근법 패키지 법안 설명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